지난번 캐논에서 출시한 미친 스펙의 카메라 R5와 R6 무려 4K 60프레임 8K 그야말로 소비자들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사용 문제에서 불거진 고해상도 촬영 시의 발열 문제로 현재 그래도 고해상도 쓸 수 있다는 게 어디냐, 쓰지도 못하는 8K 의미 하나도 없는 거 아님?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뉜 상태인데요. 현재 스펙만 듣고 바로 Shut up and take my money를 외치던 사람들은 갑자기 불거진 발열 문제로 그만 버퍼링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누구든 말 좀 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그동안의 논란과 팩트를 싹 정리해서 제 생각과 함께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오스 R5와 R6의 스펙은 이미 많은 곳에서 그리고 존경하는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한 번 더 대신 대충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스펙을 요약하자면 대, 좋다 이 세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오스 R5와 R6는 캐논의 새로운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가격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를 위한 제품이고요. 공통 스펙부터 이야기하자면 듀얼 픽셀 시모스 AF, 얼굴 인식 및 눈동자 인식부터 개, 고양이 새까지 얼굴 인식 AF가 가능하기 때문에 AF로는 현재 모든 카메라를 씹어먹었습니다. 우측 내장 손떨림 보정 기능, 그리고 메모리 카드가 2개 들어가고요. 캐논 C 로고 지원까지. 그 다음은 R5만의 스펙입니다. 가격은 519만원으로 캐논의 미러리스 중 가장 상위 모델입니다. 45메가픽셀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정말 엄청난 화소입니다. 이렇게 찍고 이렇게 확대해도 전혀 깨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밤인데 말이죠, 무려 최대 8K 동영상 촬영, 그것도 로우로 가능하고요. 더 놀라운 건 크롭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R6입니다. 319만원으로 이 R5보다 한 단계 낮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지 카메라 전체로 보면 엄청난 스펙을 가진 친구입니다. 20메가픽셀, 최대 4K 60프레임 촬영 가능, 크롭 당연히 없고요. 이 R5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월에 캐논에서 스펙을 미리 알려줬는데요. 그때 공개된 스펙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정도로 엄청난 스펙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촬영된 결과물 또한 매우 아름답고요. 아니 이렇게 스펙도 좋고 결과물도 좋은 카메라가 웬 문제? 신랑 신부 입장! 빰빰빠밤. 신랑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잠시만요. 왜요? 이거 바를 때만 10분만 쉬고 가겠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현재 R5, R6의 발열 테스트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8K 로우 30프레임일 때는 20분을, 4K 120프레임일 때는 15분, 4K 60프레임일 때는 35분을 넘겨서 촬영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 쭉 촬영해서 30분 이상을 지속하기가 발열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이 촬영하시는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의 온도라면 한 10분 내외로 이런 오차 범위 내에서 발열로 인한 촬영 중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1시간 이상 촬영하고 있어야 되는 방송이나 또는 이런 유튜브 영상, 인터뷰나 다큐멘터리, 웨딩 영상, 댄스 영상 1시간 동안 춤추진 않나? 아무튼 그래도 여러 번 찍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현장에서는 이 R5, R6의 최대 능력 100%를 온전하게 활용하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런 곳에 이걸 들고 간다면 이거 바를 때만 10분만 쉬고 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8K를 쓰지 않고 4K 30프레임으로 촬영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8K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편집할 땐 더더욱 어렵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최대 4K까지만 활용을 하실 겁니다. 또는 두 번째 방법으로 드라이 아이스를 달고 촬영을 하는 것인데요. 저도 안 해봤어요. 안 될 겁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겨울에 촬영하시거나 남극을 간다거나 북극을 간다거나, 즉 이 카메라의 100% 능력을 활용하려면 한번 녹화할 때 최대 10분 정도로 촬영하고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10분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짧게 촬영해야만 정상적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야기가 많지만 아무래도 굉장히 고성능을 요하는 작업을 이 작은 미러리스 카메라 안에서 재현하려고 한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별도의 쿨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 예를 들어서 냉각 팬이라든지 그런 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왜냐면 이 카메라는 방진 방적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냉각 장치를 마련하면 방진과 방적에서 설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케이, 이런 사실들을 제쳐두고도 이 카메라를 그냥 사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압니다. 왜냐면 나는 굳이 8K 해상도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4K 120프레임으로 맨날 찍지 않아, 얘네들 뭐 슈퍼카 탄다고 맨날 200km 300km로 달리냐? 물론 나는 슈퍼카 없어.
이러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발열 이슈가 있더라도 R5, R6를 선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이 발열 문제가 일어나는 8K, 4K 120프레임, 4K 60프레임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봐도 이 두 카메라는 지금 이 카메라 업계에서 월등히 뛰어난 카메라임은 분명합니다. 4K 30프레임을 크롭 없이 10비트로 게다가 셀피 스크린이 달려있고 풀프레임 센서에다가 역사상 완벽에 가까운 AF 성능까지 이것들이 한 방에 탑재된 카메라는 이 세상에 이 두 개 카메라밖에 없거든요. 방금 말한 스펙들 하나하나가 저 같은 영상 제작자나 유튜버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스펙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가 발열 때문에 평가 절하되면 조금 곤란한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걸 빼더라도 너무나도 많은 장점이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봐도요. 다만 제가 EOS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캐논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쩔 수 없었겠지만 캐논이 우리를 2월부터 엄청나게 기대시켰다는 거예요. 당연히 8K가 되고 4K 120프레임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소비자의 기본적인 생각일 텐데 막상 발표하고 소비자들이 써보니까 이 스펙 표현은 나와 있지 않았던 누군가에는 딜 브레이킹이 되는 사실이 있네? 이러면 당연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죠. 이게 또 캐논만 그랬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다른 유명한 카메라 회사들이 다 한 번씩은 겪었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캐논 R5, R6가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피드백이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튼 결론적으로 8K와 4K 120프레임은 주장창 쓰라고 있는 스펙이 아닙니다. 다만 촬영할 때 중간중간마다 고품질의 영상이 필요할 때와 슬로모션이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기본 세팅은 4K 30프레임으로 두고 촬영을 한다면 EOS R5와 R6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영상에서 받았던 질문들을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6 4K All I로 촬영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캐논의 DSLR 미러리스 카메라들에서는요, 동영상 설정에 All I와 IPB라는 설정이 있는데요. 결론만 말하자면 꼭 All I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All I가 조금 더 화질이 좋고 상대적으로 정보량이 많이 담기는 옵션이기는 해요. 그러나 IPB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거의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두 설정 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IPB 설정은 All I보다 훨씬 더 용량이 적고 하지만 화질 차이는 거의 안 나는 그런 세팅이기 때문에 All I가 없다고 그렇게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JN님 영상에서 확인한 결과 캐논에서는 All I와 IPB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지만 다른 회사들의 카메라에서는 기본적으로 IPB를 세팅하고 바꿀 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R6 4K 60프레임 발열 및 실연속 촬영 가능 시간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한 결과 35분 정도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 카메라 초보자에게 과하다 vs 질러라. 이 질문은 이 두 카메라가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여기서 조금 더 비싼 R5가 더 매력적이고 좋은 성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진기, 즉 포토를 찍는 입장에서는 이 R5가 훨씬 더 매력적이지만 영상을 찍는 입장에서는 R5와 R6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바디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R6라면 초보자도 과감하게 질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R5는 초보자에겐 좀 과한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상미에 굉장히 욕심 있는 분이라면 이 R5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무튼 R6의 한 표. EOS R이랑 비교해주세요. R 유저 배 안 아프게. 네, 오늘 이렇게 해서 R5와 R6 리뷰도 해보면서 발열 문제에 대한 팩트 체크 그리고 제 견해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저를 믿고서 구독해주시는 만큼 저는 여러분께 더욱더 정확한 정보 그리고 지혜로운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한 리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만한 것들을 위주로 넣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 클래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